스트레스 많이 받죠. 늦게까지 깨어 계시죠. 아이스 커피로 하루 시작하시죠. 그래서 우리 몸이 해독할 시간이 사실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 검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진단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최근에 병원 현장에서 체감하는 질병 트렌드가 심상치 않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당뇨나 암 발병 연령이 눈에 띄게 낮아졌는데 현장에서 직접 보시는 실상은 어떤가요? 제가 수련할 때와 달리 지금 암 환자 발병 연령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실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겪었던 충격적인 환자분이 20대였습니다. 20대 남자분이었는데 그분이 혈뇨가 나와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혈뇨의 원인이 대장암 말기로 인한 방광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건장하고 멋진 분이셨는데 이제 말기암 투병을 해야 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병원이 갑상선 암으로 유명하다 보니 전국에서 갑상선 암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중학생도 있습니다. 암 환자로 중학생도 오고요. 또 이제 고령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80대 암 환자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는 전 연령에서 암을 안심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정말 병원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암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 위장관 질환뿐만 아니라요, 여러 암들이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질병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급격한 생활 습관의 변화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20, 30대 암 발병률, 특히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외식이라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중국집에 1년에 뭐 한두 번 가고, 이제는 뭐 소파에 누워서도 몇 번의 클릭으로 정말 모든 음식을 다 배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 배달 음식은 정말 편리한 점도 있지만 점점 더 짜고 점점 더 기름지고 건강하지 않는 배달 음식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식습관들이 쌓여서 이제 제 책에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독소가 몸에 쌓이고 우리의 해독 시스템을 넘어가게 되면 이게 만성 염증으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만성 질환들을 진단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습관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직접적인 상관관계도 여러 논문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자식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운동량이 현저하게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죠. 잠도 불규칙하죠. 늦게까지 뭐 유튜브 보시고 넷플릭스 보신다고 깨어 계시죠? 아침에 또 찌뿌둥한 몸으로 일어나시죠? 아이스 커피로 하루 시작하시죠? 그래서 우리 몸이 해독할 시간이 사실 여유가 없습니다. 요즘 이러한 생활 습관이 급격한 변화가 만성질환의 폭발적인 증가를 일으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만 봐도 많은 의학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시대인데 다른 무엇도 아닌 채소와 해독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신 결정적인 계기가 궁금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제 친구의 죽음이었죠. 사실 초등학생 어린 딸을 이제 두고 세상을 떠난 친구가 생전에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암 환자가 되고 나서 식습관을, 좋은 음식을 부랴부랴 공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작에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받았다면은 정말 좋았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넌 의사면서 이런 걸 안 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친구가 죽고 나서 굉장히 그 질문이 여운이 많이 남고 되게 많이 좀 후회가 됐었어요. 저 또한 사실 굉장히 고도 비만으로 정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고 식습관에 대해서 방향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구한테는 정말 이것저것 먹는 게 건강한 게 아닌가라는 막연한 생각밖에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힌트를 얻은 게 친구들이 이제 동시에 여러 명이 이제 암을 진단받으면서 저 또한 두려움이 많이 생겼어요. 아, 나도 이제 이렇게 암 환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암 환자분들은 사실 진단받으면 식습관부터 급진적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당뇨, 고혈압 진단받고 생활 습관을 급진적으로 바꾸진 않거든요. 그냥 뭐 합병증이 두려울 뿐이지 당장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근데 암 환자분들은 다릅니다. 내가 진단받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생활 습관 자체를 완전히 바꾸시거든요. 그 식습관의 중심에 채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하면 정말 멈출 줄 모르는 성장, 너무나 무서운 성장이 그 특징인데요. 이런 세포 성장 또한 억제할 수 있는 채소의 효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채소의 효능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근원적인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수많은 논문들이 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채소의 효능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채소가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고, 채소의 효능을 이야기 드리면 첫 번째로 항암 효과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항암 식단으로 매일 올리는 것이 몇 끼니 올리는 것이 채소고요. 채소는 정말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입니다.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이 십자화가 채소, 양배추, 브로콜리 등의 십자화가 채소의 설포라판입니다. 설포라판은 중요한 것이 간의 해독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해독 물질인 글루타티온을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논문이 항암 식품으로서 설포라판을 이제 풍부하게 있는 십자가가 채소를 꼽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항염 효과입니다. 그래서 항염 효과도 강력한 우리 몸에 염증이 일어나면 급성 염증은 우리를 보호하지만 또 만성염증이 되면 이게 꺼지지가 않으면 식지 않는 잔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큰 불은 당장 급하게 끄지만 남아있는 잔불이 온 산을 태우거든요. 그래서 만성염증을 잔불에 비유하면 딱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항염 효과를 채소의 미량 영양소랑 채소의 파이토케미칼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황산화 효과입니다. 우리 몸은 이제 숨쉬고 이제 소화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가 이제 소량 있을 때는 괜찮지만 잘 원활하게 해독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를 또 제거하는데 채소가 강력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장내축 이론입니다. 우리의 장과 뇌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그리고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주고받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 촬영을 위해서 매우 긴장을 했는데 긴장을 하면 배가 아프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면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면 좀 짜증이 납니다. 이것이 다 뇌랑 장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 이제 분해돼 가지고 온 몸을 돌게 됩니다. 좋은 성분들이요. 그러면 이제 심장에만 좋은 게 아니고요. 간에도 좋고 신장에도 좋고 뇌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를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저 또한 되게 치매가 정말 치명적인 이제 그리고 가슴 아픈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채소를 드셔야 된다는 생각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치매도 이제 많은 기전이 밝혀져 있지만 뇌의 염증 또 치매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우리가 수면 중에 자고 있을 때 많이
워시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 질 좋은 수면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채소에 좋은 성분들이 이런 해독 시스템을 원활하게 잘 돌림으로써 뇌신경에 염증도 막고 뇌 세포도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가 너무 무섭다. 또 이제 그 만성질환이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오늘 먹는 채소 한 접시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도 먹지만 우리 장에 있는 유익균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유익균이 먹고 발효를 하죠. 발효를 해서 짧은 사슬 지방산,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세 지방산이 우리 몸의 장의 벽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래서 독소가 혈류로 흐르지 않고 재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반대로 초가공식품들을 많이 먹으면 유해균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해균을 먹었을 때와 완전히 유익균이 좋아하는 채소를 먹었을 때와는 다른 완전히 반대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장에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장의 장벽이 헐거워지면서 그 헐거워진 사이로 독소가 들어가서 온 몸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돌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검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진단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정형외과 환자로 입원을 했는데 수술 전 검사를 하다 보니 당뇨가 발견되고 그때 진단되는 거죠.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으나 당뇨가 이번에 이제 진단이 되는 겁니다. 고혈압이 진단이 되고 그래서 내과 환자로서 정형외과 수술을 받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식습관, 습관으로 건강을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챙겨야 할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제가 책에도 얘기했지만 5손가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총량이 사실은 1톤이 넘어요. 충분히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 환자분 중에서 나는 평생 채소를 진짜 많이 먹고 건강한 식습관을 했는데 암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수면도 불규칙하고 그러시면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식습관이고요. 매일 우리가 해독하는 원료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도와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잘 주무셔야 됩니다. 글림프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글림프 시스템이 주무시는 동안 가장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이때 뇌의 노폐물이 이제 해독이 되는 건데요. 수면을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나를 챙긴다는 생각으로 수면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이 이제 정말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운동을 정말 규칙적으로 한 지 사실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운동의 중요성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에서는 노후에 제일 중요한 것을 첫 번째로 근육을 꼽으세요. 근육이랑 두 번째 연금을 꼽으시는데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근육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혈당도 잡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행도 장애가 생기고요. 우리가 30대 이후로는 근감소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지금 30대 같이 70대에도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대, 20대부터 부지런히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운동은 이제 근력 운동과 이제 러닝 같은 유산소 운동, 뭐 자전거 타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러닝이
치매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우리 몸의 혈액순환도 좋아지고요. 뇌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챙김인데요. 요즘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또 한국 분들 정말 재능도 많고 열정도 많고 똑똑하기까지 해서 이 사회에서 정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가 많이 쓰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되게 다그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제 한 발짝 물러나서 좀 토닥토닥 자신을 많이 돌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삶은 결국 자기 돌봄과 타인 돌봄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여유가 있어야지 또 가족들도 돌볼 수 있고, 또 친구들도 도와줄 수 있고, 또 직장 동료들도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좀 소중하게 챙기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인간관계가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방사능처럼 이제 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표현을 하는데, 같이 있으면 이제 불편하고, 집에 오면 기가 빠진 듯이 소진되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왠지 모르게 굉장히 기운이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횟수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만나서 정말 행복한 분, 그리고 정말 사력 있고, 말 한마디도 정말 고심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중에 보통 이제 큰일을 겪으면 가족 구성원들이 경황이 없어서 서로 돌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아이가 아프거나 뭐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뭐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거나 그러면 가족분들이 그 상황에서 참 힘드시거든요. 근데 가족 같지만 친구인 분들은 미처 우리가 이제 힘을 내지 못하는 부분에서 참 많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 한 끼라도 챙겨주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여러 도움을 주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을 받으려고 친구 관계를 하는 건 아닌데, 이런 관계들이 서로가 서로를 끈끈하게 하고 삶의 참 어려운 부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이제 가장 긴 행복 연구 보고서라는 이제 또 리포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친밀한 인간관계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가 좋은 부분은 면역력도 좋아서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가까운 사람들도 가깝지 않더라도 매일 이제 보는 분들이랑 잘 지낸다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현대인들이 배달도 많이 시켜 먹고 운동할 시간도 없고 잠도 잘 못 자니까 영양제가 필수라는 의견이 많은데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영양제가 필요하신 분도 있으시죠. 영양제의 필요성은 있으신데요. 사실 우리가 먹는 식품들이, 채소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영양소만 작용하지 않거든요. 뭐 파이토케미칼, 미량 영양소, 식이섬유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영양제보다는 훨씬 효능이 탁월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연히 영양이 필요하다, 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저것 드시는 것보다는 일단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시고요. 식습관, 운동, 수면, 마음 챙김, 관계, 이런 기본적인 요소를 잘 챙긴 다음에 부족한 것을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런 식습관이, 기본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로 영양제로 보충한다, 이런 생각은 좀 삼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양제만을, 고도로 농축된 영양제만을 드셨을 때 오히려 더 안 좋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발표되고 있으니까요. 지혜롭게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